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서윤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2025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전형 주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신설이나 진로 선택 과목 반영 과목이 확대됐다 이런 것도 주요하지만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인원이 확대된 게 아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30명을 선발했는데요. 올해부터 78명으로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고요. 대부분의 인원을 학생부 종합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인데요. 선생님, 수시 모집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에서 가장 독보적인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11명이 증가된 191명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시 모집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에서 모집 인원이 증가한 만큼 어쩔 수 없이 전체 모집 인원은 정해져 있으니 일부 감소하는 전형도 있겠죠? 정시 모집 일반 전형 모집 인원 86명 감소하여 올해 64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모집 비율은 전체에서 44.8%입니다. 다음으로 수시 모집 일정 안내인데요. 선생님, 9월에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저희 가장 중요한 원서 접수 있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9월 12일 목요일 18시까지 저희 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결제 단계까지 가지 못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임시 저장해뒀다가 결제하는 거 까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결제하는데 18시에서 몇 분이 지났어요.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은 18시 시간까지 지켜서 기간 내에 원서 접수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럼 10월과 11월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10월 5일 논술고사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저희 전형 중에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전형이고 수능 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친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10월 18일 금요일 여학생 실기고사 음악학과 있고 19일 토요일에 남학생 실기고사 음악학과 있습니다. 선생님, 11월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수능 시험 다음 날 11월 15일 금요일에 학생부 종합 면접평가 대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면접평가는 그 다음 주인 11월 23일 토요일과 11월 24일 일요일에 인문 예체능 계열, 자연 계열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요. 이 모든 고사가 끝난 이후에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금요일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전형별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올해 모집 인원 74명으로 논술고사 70%,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30%로 다소 높은 편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지원 전에 고민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학생부 반영 방법 보시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 간 점수차가 1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술고사 성적이 주요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논술 전형의 경우 자연계열에 한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리논술 네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입니다. 이 출제 범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대학은 출제 범위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어도 수학 1과 수학 2에서 주로 출제가 되더라. 아니면 자연계열의 경우 확률과 통계가 출제 범위 안에 있긴 하나 확률과 통계에서는 잘 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대학 논술 전형의 경우 확률과 통계 문제 내년 나오고 있고요. 출제 범위 안에서 과목들이 융합해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전년도 기출문제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하는데 나는 과목 석차등급 산출이 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산출이 어렵다. 2016년 2월 이전 졸업자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논술 점수에 따라서 비교 내신 적용해드린다는 점도 지원 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년도 논술고사 문항 및 출제 의도인데요. 지금 문항 2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과 통계 문제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문항 1이랑 3 보시면 수학2와 기하, 수학1과 수학2 이런 식으로 과목들이 융합이 되어 있죠. 그러니 서울시립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 예정이신 수험생분들은 출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저희가 학과별 논술 점수, 학생부 점수, 학생부 등급 모두 예쁘게 표로 정리해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학과별 세부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지금은 전체 평균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경쟁률 34.33에 논술 점수 520점, 학생부 등급은 3.86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 경쟁률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숫자가 34.33이지만 실제로 논술 공상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이보다 적을 것이다. 실질 경쟁률은 훨씬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 논술고사 10월 5일, 10월 첫째 주에 진행이 됩니다. 수능 시험도 전에 논술고사를 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대를 한가득 가지고 우리 대학에 오세요. 나는 수능 시험도 치기 전에 아직 다른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도 보기 전에 올해 나의 입시를 끝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실제 응시율 매년 9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에 지원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저 경쟁률이 내가 실제로 마주할 경쟁률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하셔야겠고요. 논술 점수 지금 700점 만점에 520점 최종 등록자 평균으로 확인이 됩니다. 520이라고 하면 다소 높은 점수는 아니죠. 서울시립대학교 논술고사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형 지원 전에 최소 3개년 기출문제 풀어보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4문항에서 3문항 이상을 내가 충분히 맞춘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서울시립대학교 논술 전형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채점을 할 때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논술이잖아요. 나의 풀이가 얼마나 논리적인가라는 부분도 점수를 채점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답만 맞춰보지 말고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께 저희 해설지랑 같이 드려서 논리적인 부분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189명 선발할 예정이고 학교별로 10명 이내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형 중에 가장 지원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졸업 예정자 또는 올해 졸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소속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으셔야 하며, 마지막으로 올해 진행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전형 요소는 올해 교과 100%로 반영됩니다. 선생님, 서울시립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인가요? 정량평가인가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까지는 아직까지 정량평가 10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서울시립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모두 산출식에 기반한 정량평가로만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일부 정성평가가 도입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 경우에는 내가 향후 서울시립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할 때 이 전형에 정성평가 요소가 도입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세계학력 등급 합 7회 이내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저희가 성적이 산출되는, 등급이 산출되는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전 학년 전 교과가 모두 고르게 반영됩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정관님, 1학년보다 3학년 성적이 조금 더 주요하게 보시지 않으세요? 조금 더 주요하게 반영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습니다. 모든 학년의 전교과 전과목이 고르게 모두 동일한 비율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3학년 성적이 50%, 2학년 성적이 40%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학년 전교과 모두 고르게 반영된다는 거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 입시까지, 그러니까 2024학년도 입시까지는 상위 3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만 성적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등급의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보시면 인문계열은 하나, 그리고 자연계열이 2개로 나눠져 있는 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자연계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은
자연계열 1인지 자연계열 2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수학에서 자연계열 1은 확률과 통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께서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선생님, 그러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면 자연계열 1에 지원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도 자연계열 1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산출할 때 수학 과목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국어, 탐구, 영어 이렇게 3개 영역에서 등급합 7 이내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결과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저희가 표로 예쁘게 올렸기 때문에 인문계열 평균 성적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경쟁률 8.57, 실질 경쟁률 4.82로 나왔습니다.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률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4.82대 1 경쟁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경쟁률 10.62대 1, 실질 경쟁률 4.78대 1 나왔습니다. 학생부 평균 등급 1.87대 1입니다. 인문계열 지원자 977명 중에 56.2%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자연계열 1211명 중에는 45.0%에 해당하는 지원자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두 계열 지원자들을 모두 합쳐서 봤더니 정확하게 절반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결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보실 때 이 자료는 어떤 느낌이세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추천제 전형인데요. 고교에서 추천을 해주실 때는 당연히 이 친구는 학생부 등급도 괜찮고 성취도 평가 등급도 잘 나왔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매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친구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예비번호도 부여받지 못하고 결격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나의 내신 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충분히 하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기 전형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음악학과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악학과 성악전공에서 8명 선발하고 있으며 실기고사 90%, 학생부 교과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기평가 반영 비율이 90%나 되니 당연히 실기고사 성적이 중요하겠죠? 전년도 입시 결과 보시면 지금 성악 남학생, 성악 여학생으로 나누어서 실기 점수랑 학생부 교과 점수 전체 평균 나와 있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 이것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저희가 표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 거기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기회균형 전형 1, 사회공헌 통합전형입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면접평가 50%가 반영된다는 점,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평가 없이 서류 100%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 이 정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이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경영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과목 중 2개 영역 등급함 5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을까요? 네,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이 시작될 때부터 지원자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이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학업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판단을 하시고 경영학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또 보실 것이 지원 자격에서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자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는 점인데요. 이것 때문에 올해 저희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죠. 어떤 질문이었나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드디어 인재상을 보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저희가 인재상을 보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 자격에서 삭제했을 뿐 올해도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뒷페이지에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때 여전히 가장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올해에도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인재사항 반드시 지원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회균형 전형 1, 사회공헌 통합 전형인데요. 이 두 전형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지원 자격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세부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하며 이 두 개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면접 평가 50%가 들어간다는 점 볼 수 있습니다. 네, 기회균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동일하게 1단계 선발 배수 3배수이고요. 사회공헌 통합전형만 4배수로 선발 배수가 차이가 있으며 저희가 지원 자격에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방금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이 두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원 자격 확인 서류라는 걸 기간 내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서류 9월 13일 금요일까지 우체국에 접수를 하셔야 저희가 그 서류를 제때 받아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 기간까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올해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은 크게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인재상에서 각 내용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학업 역량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성실하고 꾸준하게 고등학교 학업을 이수했는지 그 이수한 학업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전공 과목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보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잠재 역량은 어떤 역량인가요? 잠재 역량은 쉽게 말해서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탐구 활동들을 했고 그 활동들을 또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평가하는 역량인데요. 잠재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뿐만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에서도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돼서 탐구하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다면 그 부분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역량, 어떤 역량일까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 역량은 단순히 착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역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어떤 태도로 학교 생활에 임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친구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헤쳐나갔는지, 조별 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는 학과별 인재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모집 단위별 인재상입니다. 먼저 인문계열 사회복지학과인데요. 사회복지학과 학업 역량부터 보겠습니다. 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인재상에서 성취도가 우수하다라는 멘트가 있으면 수험생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3등급이면 감점이 되는 게 아니냐, 무조건 2등급 이상으로 맞아야 되느냐, 저는 2학년 2학기 때 성적의 등급에 하락세가 있는데 그러면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성취도를 평가할 때 등급만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시면 과목명이 있고 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수, 그리고 3년 동안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작성해 주신 세부 능력 특기 사항까지 이 내용들을 같이 보고 단순히 또 이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교과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까지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성취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목에서 같은 등급을 받은 학생이라도 최종적인 학업 역량의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취도가 우수하다라는 말이 반드시 등급이 높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잠재 역량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자신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로 연결하고 대안 제시가 가능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재 역량에서도 또 많은 수험생들이 걱정을 해요.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고등학생 수준의 이상, 마치 이제 세상에 없던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대안, 내지는 무조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적용해서 실제로 그 대안을 적용했을 때 문제 해결이 가능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까지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활동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쵸, 대단하죠. 굉장히 노력하신 거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하는 창의성, 대안 제시,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고등학생 수준에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 대안 제시가 내가 밤새 고민을 해서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스스로 고민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한 그 내용들인 거예요. 따라서 잠재역량에서 말하는 대안 제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세상에 없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대학 수준도 아니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연구하는 수준이라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역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아무래도 학과 특성상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좀 충돌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젠더 문제, 그리고 퀴어 문제와 같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좀 다른 문제들을 직면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조금 다르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고 또 토론이 가능한지, 그런 역량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문 계열을 봤으면 자연 계열도 봐야 자연 계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자연 계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물리학과인데요. 물리학과 학업 역량, 수학과학의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학과랑 살짝 다른 게 여기는 수학이랑 과학이라고 교과목이 찝어져 있죠. 이 얘기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럼 국어랑 영어는 못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국어랑 영어는 완전 그냥 버려버리고 수학이랑 과학만 열심히 한 친구, 학교 생활에 충실한 친구일까요? 조금 어렵죠, 그렇게 보기는. 학업 역량에서 특정 교과가 제시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거지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과 과학교과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당연히 공부 잘하는 학생 좋아해요. 저희 숫자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몇 등급이 나왔는지, 점수는 어떤지, 평균은 어땠고, 그 과목의 이수자 수는 몇 명이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잠재역량인데요. 근본 원리에 대한 호기심,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해결 방안과 창의성 이런 거는 고등학생 수준이란 건 굳이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물리학과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하시는 게 요즘은 이미 좀 지난 영화긴 하지만 마블 코믹스에서 아이언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막 그렇게 접합을 하고 만들어보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꽤 계세요. 우리 대학 물리학과는 일단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흔히 이공계라고 하면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이 있는데요. 자연과학대학에 있는 학과들의 특징은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아래로 파고드는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과에서도 어떤 현상을 관찰했을 때, 어떤 기술을 발견했을 때 왜 이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기술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작용이 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을 아래로 파고드는 학과란 얘기고요. 내가 이 기술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 아래로 파고들어서 원리를 파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세상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내놓을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학생을 물리학과에서는 잠재역량이 높은 학생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역량인데요. 물리학과 수업 시간에 물원이나 물리1이나 물리2 과목 시간에 배우는 그런 원리나 개념 같은 걸 보면 이제 어느 위대한 과학자 한 명이 발견해서 이걸 세상에 내놓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미 그분들이 웬만한 건 다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혼자서 뭔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물리학과도 생각보다 팀 프로젝트 많이 있고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업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가 필요한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역량에서 공동체 발전 및 팀워크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단계를 통과를 했어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1, 사회공헌 통합전형, 기회균형 전형 1은 면접평가가 있죠. 서울시립대학교 면접평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조별 지정 대기실 입실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아무리 꼼꼼하게 보고 면접평가를 위해 이만큼 준비를 해도 입실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면접평가를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평가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입실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실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게 블라인드 면접이란 점이죠.
간혹 긴장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문을 힘차게 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나의 이름,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부모님 혹은 지인, 친척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블라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면접평가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게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란 거죠. 지금 보시면 수험생 역량의 우수성 확인에 집중, 심층 질문 사항으로 연계, 면접 대상자 전원에 대한 개별화된 질문 이렇게 세 가지가 색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면접 대상자 전원에 대한 개별화된 질문, 간혹 이제 일부 대학에서 면접 평가를 재시문 면접을 진행하거나 뭐 전공 관련해서 심층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 면접 평가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으로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나타난 내가 했던 탐구 활동에 대해서 질문이 개별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따라서 면접 대상자 전원이 각자 내가 진행한 탐구 활동에 맞게 개별화된 질문이 주어질 거고요. 단순히 이 질문을 할 때 이 활동들을 왜 했는지 혹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보세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보고서 주제를 선정한 이유,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작성할 때 사용했던 연구 방법, 그리고 보고서 내용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요. 보고서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이후에 후행 연구로는 어떤 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꼬리 물기식으로 질문이 이어져 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면접 질문 예시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 인문계열 경제학부 면접 질문 예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전년도 경제학부에 실제 기출된 질문입니다. 이 학생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변화에 대해서 탐구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 1학년 때 탐구한 내용인데 3학년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할 건 1학년 때 탐구한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더 교육과정도 더 배우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한 탐구나 여러분들이 한 실험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2학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3학년인 지금은 내가 배운 지식도 더 늘어나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폭도 더 넓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 기계정보공학과입니다. 이 수험생의 경우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센서가 장착된 로봇과 관련해서 탐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때 단순하게 그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보세요. 수준이 아니라 질문 보시면 각각의 센서에서 인식한 로봇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얘기할 때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세요.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을 단순히 외워야 된다고. 하지만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센서가 장착돼 있었잖아요. 이 센서가 정보들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감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로봇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작동 과정, 센서의 작동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학교 생활 기록부엔 다 담기지 않은 내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겠죠. 면접 평가를 준비하실 때 이런 내용들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신다면 최종적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교 유형별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 통계를 매년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고교 유형별로 나누어서 학과별로 자세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학처 홈페이지에 저희가 학과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 플롯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면 일반고 지원자 기준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인문계열 일반고 지원자들의 자료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전 과목 교과 등급 평균 1등급 초반부터 7등급 중반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빨간 점이 평균이고 그 위에 하얀 선이 중앙값입니다. 박스 위쪽에 있는 선이 25%, 흰색 선보다 위에 있는 박스 구간이 25%, 흰색 선 아래에 있는 박스 구간이 25%,
박스 아래에 있는 세로로 긴 선이 25%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지원자의 중위 50%는 2등급 중반부터 3등급 중반 사이에 모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일반고 지원자의 75%가 1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후반에 분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 인문계열 일반고 최종 등록자는 전 과목 교과 등급 평균 1등급 중반부터 4등급 중반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체 등록자의 중위 50%는 2등급 초반부터 2등급 중후반 사이에 모여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분포와 마찬가지로 최종 등록자의 상위 75%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에 분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제가 지금 천천히 넘겨드리면서 볼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잠깐 멈추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과별 통계는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 입학 통계 탭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입니다. 먼저 가군인데요. 가군 인문계열 2개 학과, 자연계열 3개 학과, 예체능계열 일부 학과에서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은 지금 전년도 경쟁률이 없죠. 왜 없을까요? 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가 처음으로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을 따로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인문계열만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연계열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자유전공학부가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눠서 선발하나요? 기존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전공학부가 인문계열에서만 선발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연계열에서도 선발을 진행하고 있죠. 비록 인문계열, 자연계열 따로 선발하고 있어도 최종적으로 입학하신 이후에는 모든 학과, 일부 학과 제한 있는 학과들 제외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이제 문이과 통합교육, 융합형 인재 이렇게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학에 들어와서는 다시 학과를 선택하고 내가 그 전공과 관련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계열에 치우치지 않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고르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군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부분 학과가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 군이죠. 인문계열 12개 학과, 자연계열 18개 학과, 그리고 스포츠과학과가 여기서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전형 다군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드디어 다군에서도 일부 학과 선발을 진행하는데요. 왜 다군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을까요? 네, 기존에 가군과 나군에서만 저희가 인재를 선발했는데 이제 다군으로 영역을 넓혀서 더 우수한 인재들을 고루 저희가 선발하기 위해서 다군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선발하는 학과는 융합응용화학과, 첨단융합학부의 융합바이오헬스 전공, 첨단인공지능 전공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어서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인데요. 정시 모집에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먼저 인문계열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다르게 또 3가지 계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인문계열 1에 속하는지 2에 속하는지 아니면 3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문계열 2의 수학 반영 비율입니다.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선생님, 인문계열인데 왜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을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소속되어 있는 학과를 보시면 그 이유를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부, 세무학과, 경영학부, 자유전공학부 인문이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올해 서울시립대학교 정시 모집은 인문계열에서 사회탐구 9과목을 응시할 경우 가산점이 3% 부여됩니다. 이 가산점과 관련해서도 전체 환산 점수의 3%인지 탐구 영역 환산 점수의 3%인지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탐구 영역 환산 점수에서 3%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탐구 산출 점수에서의 3%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자연계열입니다.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3개의 계열로 나누어져 있고요. 올해 저희가 탐구 영역 반영 과목에
제한을 모두 풀었습니다. 사회탐구 2개를 응시하셔도 자연계열 지원하시는데 무리 없으시고요. 다만 탐구 영역이 아까 인문계열은 저희 사회탐구 2개 응시했을 때 3% 가산점이 있었잖아요. 자연계열에서는 과학탐구 2개 과목 응시했을 때 가산점이 7% 부여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자연계열 3에서만 수학 영역의 확률과 통계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수험생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체능 계열입니다. 먼저 음악학과입니다. 1단계 선발 없이 지원자 전원이 실기고사 응시 대상이고요. 실기고사 60%, 수능 성적 30%, 학생부를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학과입니다.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1단계 5배수를 선발하고요. 실기고사 50%, 수능 40%, 면접을 10%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조각학과입니다. 수능 성적 기준으로 1단계 4배수를 선발하고요. 실기 50%, 수능 30%, 면접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과학과입니다.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1단계 4배수를 선발하고요. 예체능 계열 중에 유일하게 수능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입니다. 실기고사 30%, 수능 성적 50%, 학생부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4개 학과 모두 국어와 영어 반영하고 있고요. 스포츠과학과만 유일하게 수학을 35% 반영하고 디자인학과와 조각학과만 탐구를 각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 학과 지원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모집 단위별 반영 비율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 전형 수능 성적입니다. 선생님, 인문계열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인문계열 성적 같은 경우는 수능 총점 평균 892.81, 그리고 등록자 평균 100분위 점수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수를 안내드렸을 때 수험생분들이 조금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비해서 2024학년도 수능 총점의 점수가 조금 내려왔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선생님, 그 이유는 뭘까요? 정시 모집에서 수능 총점이란 건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여 최종 환산 점수를 냅니다. 작년의 경우 국어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국어에서 표준 점수가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0분위는 2023학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수능 총점은 다소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분들은 저 수능 총점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에 나와 있는 100분위 평균과 영어 등급 평균까지 확인하시고 지원 여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도 수능 총점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다소 낮게 측정된 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 설명드렸으니 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도 일반 전형 학과별로 저희가 입학 통계 6월 중으로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기회균형 전형 2입니다.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전형의 경우 지원하시는 학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군, 나군, 다군에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각 학과별 수능 반영 영역이나 반영 비율도 앞서 말씀드린 비율들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회균형 전형 2라고 해서 별도의 반영 과목, 반영 비율이 있지 않다는 점 지원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 학생입니다. 네,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중고등학교 6년 전과정을 이수한 유형 1과 초, 중, 고등학교 12년 전과정 이수자 유형 2로 나누어집니다. 지원하실 때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게 유형 1과 유형 2는 지원 자격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유형 1에 해당하는지 유형 2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성화 고교 졸업자입니다. 유일하게 전체 정시 모집 전형에서 직업 탐구 응시가 가능한 전형입니다. 또 지금 보시면 지원 자격 하단에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에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있죠. 내가 특성화 고교에 3월 31일 이전에 전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이니 지원 전에 지원 자격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직업탐구 응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산점도 동일하게 부여가 됩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의 경우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2개 과목 모두 선택 시 혹은 직업탐구 2개 과목 모두 선택 시 3%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과학탐구 2개 혹은 직업탐구 2개를 선택할 때 7%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세부 지원 자격별로 지원 자격이 상이하니 정시 모집, 모집 요강이 나오면 반드시 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 대상자입니다. 학과별로 모집 인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합쳐서 10명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이 선발 방법과 관련해서 수험생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장애인 등 대상자에 지원을 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모두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을 하고요. 환산한 이후에 쭉 등수를 세웠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 끊습니다. 그런데 이 1등부터 10등 사이에 같은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있을 경우 후순위자로 선발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시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차게 달려왔던 모든 시간이 지치고 버거워 그대 눈물 지어도 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시대 꿈꾸며 기대해 그대 별이 될 순간 소리쳐봐 우리들의